요즘 이제 SNS 정치가 전 세계 트렌드잖아요. 네. 이제 정치는 SNS 오케이. 네. 공무원은 좀 SNS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이걸 글을 받아들이는 관점이나 네. 아니면 해석이 다 다르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오해가 빚어지게 되는 거고. 클로드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클로드 그만 쓰시라는 얘기를 했다고. 내부에서 단속이 들어. 그때 마찬가지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원래 기업의 속성이잖아요. 한 명이 할 일을 세 개로 나눠가지고 세 명을 고용하자라는 건 정치에서 하는 일인 거죠. 초과 세수 로봇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로봇세로 간다. 두 번째는 요것도 한번 어려울 것 같은데 AI 국민 배당금 논란. 요거는 참전을 저는 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란 기자님이 뭐 얘기는 다 아실 거고 네.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요즘 이제 SNS 정치가 전 세계 트렌드잖아요. 네. 우리 트럼프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다 그 약간 뭔가 공식적인 예를 들면 청와대 대변인이나 아니면 무슨 발표나 담화나 이게 아니라 자기 SNS에다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는 SNS 오케이. 네. 공무원은 좀 SNS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책실장 네. 페이스북 지워라. 정무직 공무원은요? 맞아, 정무직 공무원. 네, 맞습니다.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여론과 의사소통하면 이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물론 정무직 공무원들 다 자기 의견이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자면 정부 공식 입장이라던가 아니면 이 부처 입장으로 익힐 우려가 있거든요. 아무리 개인 페북이라고 해도 본인은 개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받아들인 사람이 개인 의견으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건 개인 의견이 아닌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무슨 만약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한번 이 논의를 한번 사회적으로 한번 공론화시켜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개인 의견이라고 해서 올린 거는 개인 의견이 아닌 거죠. 일단 이걸 전제로 깔고. 네. 그리고 그 정책실장님이 이제 글을 썼는데 오늘도 뭐 저 다른 데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글을 너무 길게 쓰세요. 그래서 독해 능력 평가가 아닌가. 너무 어렵죠. 이 글을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글을 쫙 이게 쓰시고 아까 교수님이 그렇게 쓰시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어떻게 보자면 이게 독해 능력 평가가 되니까 네. 사람마다 이걸 글을 받아들이는 관점이나 네. 아니면 해석이 다 다르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오해가 빚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읽히면 그냥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해 부분을 쳐내고 그 나중에 이제 해명한 그 부분만 보자면 일단 기업으로부터 뭘 더 뜯어내겠다는 건 아니다. 확실히 네. 그건 아니고 그냥 평소에 들어오던 세수보다는 지금 현재 기업이 너무 특히 이제 반도체 기업이 돈을 너무 잘 벌어가지고 예상치 못한 초과 세수가 더 거치는 거고 그리고 이 김영범 실장이 보기에는 이 초과 세수가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판단한 거고 그렇다면 이 초과 세수를 어떻게 써야 될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이제 글을 올린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모두가 말을 아끼고 말을 아낍니다. 고 기자님 혼자 네. 고군분투하는. 근데 언제 이건 누가 지령을 한번 쭉 내린 거예요? 우리 저 댓글 다는 분들한테? 왜요? 대체로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네. 아, 어떤 그래요?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오해라는 거지 한마디로. 오해다. 줄이면 오해다. 근데 이제 클로드로 쓰신 것 같아요 이거를. 이 김영범 실장이 그 논란이 왜요? 있었죠. 이게 지금 클로드의 형식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올리신 글들이 아. 그걸 띄었다고 해서 제미나이 아니고 챗GPT 아니고 클로드다. 네. 아. 그래서 이제 김영범 실장이 지금 지방선거 때까지는 글 안 올리겠다고 나도. 네네. 그럼 올리지 지금, 마세요. 네. 끝나도. 그래서 정부직 공무원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책으로 보여줘야지. 네. 기자들 독해 능력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오해가 있다면은 오해 있게 쓴 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세 줄이면 딱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초과 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일회성이 아니라 그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속. 예상되고 그 지금의 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초과 세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 국민적인 뭐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썼으면 오해를 아무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클로드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 공부 좀 하라. 네.
그러시는데 예. 아 근데 우리 최은경 기자님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공부가 기자입니다. 부족한데 이제 네. 이 글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한 제가 취재가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취재가 또 되셨구나 네, 이거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이제 클로드 그만 쓰시라는 얘기를 했다고. 내부에서 단속이 들어갔다고. 아 그래요?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더 논란의 여지가 없네요. 네. 네, 클로드는 끊는 걸로. 네, 대신 제미나이나 챗GPT. 아니면 대통령의 글은 심플해요 보면 항상. 왜냐면 내가 할 말을 내가 쓰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데. 네. 뭐 당연히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해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진 않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글은. 근데 정책실장의 글이 대통령의 글보다 10배는 길고 그게 더 어렵다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맞습니다. 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말을 아껴야 될 타이밍입니다. 아슬아슬했죠.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이슈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좀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는 좀 큰 게 하나 남아 있는 거는 AI 시대가 이제 오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때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다 지금도 뭐 어려운 기업 굉장히 많습니다만 훨씬 더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아마 많아질 거고 상당수는 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아남은 몇몇 AI 관련 기업들만 어마어마한 돈을 또 벌어들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때 인간은 과연 지금과 비슷하게 하루 뭐 8시간 주 40시간 정도의 노동량을 계속 지킬 거냐. 아닐 가능성 매우 높다. 일자리도 그보다 훨씬 더 줄어들 테니까 1인당 뭐 한 3시간씩만 일하고 한 일자리를 한 3명씩 나눈다든지 뭐 이런 등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거는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말을 많이 다들 아끼시죠. 저 실장님 건 끝났어요. 아니 근데 네, 요건 이제- 일자리를 네. 나누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 일을 음. 우리 그 사회적인 차원에서 세 사람이 하도록 하자. 한 사람의 그 노동 시간을 줄이고. 네. 이건 이제 약간 정치에서 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네. 네. 왜 세 명의 고용 왜 세 명 법률을 고용을 내주겠어요? 해? 그냥 한 명으로만 하면 되는 거지. 세 명 쓰던 걸 이제 AI 때문에 두 명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한 명만 쓰자. 그럼 둘은 잘라버리고.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하냐? AI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트린이라고 그 외국의 시트린이 맞나? 어디였지? 그 시트린이었나? 아무튼 그 AI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 보고서 나온 다음에 소프트웨어 미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주가가 다 떨어졌어요. 폭락을 했어요. 야. 그 보고서가 뭐냐면 약간 소설처럼 썼어요. 50년인가 30년 뒤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 AI가 다 일반화가 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AI 막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10명 써야 되는 걸 이제 두 명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여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AI 투자를 해요. 그러면 또 사람을 자를 수가 있어요. 또 투자를 해. 네. 또 사람 잘라. 네. 이렇게 되면 도대체 네. 소비할 수 있는 누가 사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소비를 못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경제는 침체가 되고 그런데 경제가 침체가 돼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회사는 점점 더 사람을 자르고 사람을 자르니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AI 투자를 또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양극화가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침체될 것이다.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원래 기업의 속성이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한 명이 하면 될 일인데 두 명이 놀고 있으니까 한 명이 할 일을 세 개로 나눠가지고 세 명을 고용하자라는 건 정치에서 하는 일인 거죠. 네. 근데 기업에서는 그렇게 그럴 할까요? 필요성은 네, 지금은 네. 못 느끼겠죠. 아마 한동안은 그렇게. 아니면 이제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럼 그들에게 어쨌든 소비가 있어야 또 사회가 경제가 네. 돌아가는 거니까 뭐 월 얼마씩의 기본소득 비슷한 것들을 이제 그런 지급을 해야 얘기가 되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예.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고란 기자 그쵸. 나락 보내게. 계속 큰 틀에서는 근데 이 논의는 계속될 것 같아요. 해야 계속 되는 논의를 거예요, 하고 이거는. 뭐 기본소득까지는 안 가도 이른바 이제 네. 로봇 AI세라고 했나 로봇세 같은 게 아마 기업들한테 사람을 자른 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너네들이 초과 이익 여기서 하니까 또 약간 얘기가 또 이쪽으로 넘어가게 로봇 되는데 초과 세수 로봇세 얘기하지 얘기가 나올 수 않습니다. 있겠죠. 로봇세로 간다. 아. 로봇세로 간다. AI세, 로봇세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AI세. 그리고 네? 이건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얘기 나오다가 네. 까먹었어요 이제. 근데 얘기해요?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실래요? 뭐였냐면 이제 노동량이 늘었냐 늘었냐 늘지 않았냐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어요. 네. AI가 도입되면서 네.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량이 분명히 저 생산량은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더 좋아졌어요. 생산 좋아졌겠죠. 근데 그게 노동량이 늘어난 거냐? 근데 저는 노동량이 늘어난 건 아니지. 그냥 생산성이 좋아진 거지, 효율이 좋아진 거고라고 얘기했고 그만큼 일 많이 한 거지라는 게 아마 우리 최 부장님. 아니요, 저는 일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웃풋이 나오는 대로 이제 회사에서 돈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아웃풋이 점점 스탠다드가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영상 10개 찍었어. 근데 AI가 도입되고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요, 같은 시간에 영상을 한 30개씩 만들 수 있어. 네. 그러면 활용하지 않는 인간은 도태되는 인간이 되는 거고, 모두가 이제 같은 시간에 30개 정도는 또 생산을 해줘야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노동량이 줄진 않고 그냥 생산량이 늘어나는 결과가 올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보통 생산성이 좋아진다. 생산성이 좋아지는 효율성이 거죠. 좋아지는 네. 생산성이 좋아진다. 그런 경우에 돈을 더 줘야 되냐? 더 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뭐 더 줄 크게 돈도 다른 얘기를 한 건 없으면서. 아니네,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성 좋아지고 생산성이 좋아진 거지 뭐 일을 더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일을 여기서 더 이제 많이 하는 건 아니다. 저는 이것도 다 다른 문제라고 네. 생각해요. 생산성이 좋아졌냐, 노동량이 늘어났냐,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냐, 이거 세 가지 논점을 다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이제 옛날에 마르크스가 꿈꾸던 게 이제 이렇게 해서 뭔가 전반적으로 해서 하게 되면 이제 남는 시간에 우리가 조금만 일하고 남는 시간에 놀자가 됐는데 네. 이게 안 세상이 돼요. 발달하면서 네. 야 시간이 남았으면 또 일을 더 더 마저 해야지. 해야지. 예를 들면 끝냈으면 다 써야지. AI가 도입이 돼서 예를 들면 이제 저녁 6시까지 하던 일을 이제 오후 3시면 끝내게 됐어요. 그러면 3시간이 남으면 3시간이 집에 가느냐가 아니라 그렇죠. 다른 일 또 해야지라고 해가서 이제 회사에 남아서 이제 일을 더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결과적으로는 네, 일이 생산성이 시간 좋아진 거지. 저 네. 노동량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생산성은 좋아졌다, 효율성은 좋아졌다. 노동량이 늘었냐 줄었냐는 회사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집에 가서 쉬어라고 하면 줄었을 것이고 아니야 하나 만들어서 2개, 3개 더 그치. 만들어 하면 노동량은 늘겠죠. 지금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영상을 생산량과. 10개 만들다가 30개 만들었어요. 네. 노동량이 는 거예요? 아니요, 생산성이 좋아진 거지. 그렇죠. 네. 내 얘기가 그거였어요. 노동 양이라기보단 노동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어떨까요? 노동 시간? 네. 노동 시간은 동일하잖아요. 노동 시간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은 많아졌잖아요. 생산성이 좋아진 그 거죠. 생산성이 좋아진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따지자면 그대로 생산성을 유지했다라고 하면 10개 만들고 집에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노동 시간이 줄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기업도 노동 시간을 줄이지 않습니다. 네. 제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둘이 다 지금 발 빼는 거죠 지금. 아니요. 발 빼는 게 아니고. 네. 네. 그 지난번에 저랑 이제 그 그러니까 의견이 뭐라고 좀 계속 얘기하셨냐면 그때 아니 그러니까 인형 눈가를 10개 붙이다가 30개 붙여. 와가지고 30개 AI랑 같이 붙였어. 기계가 생겨갖고. 그게 뭐 네가 더 일을 더 많이 한 거야?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때 질문이 혼재됐었던 거예요. 혼재됐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난 생산성이 좋아진 거다라고 아마 이제 그때도 표현을 좀 했던 것 같긴 한데 여튼 이제 그거는 프로님이 그때 표현이 어땠냐면 생산성이 좋아진 거고 니네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까 돈은 더 줄 필요 없는 거지라고까지 갔죠. 네. 제가 그랬어요? 네. 돈 더 줄 니네가 필요 일한 게 없는 거다? 아니잖아. 네가 그러니까 오케이, 너의 오케이. 생산성이 좋아진 건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AI가 많이 도와줘서잖아. 그러니까 네가 일 많이 했다고 생색낼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정프로님의 그렇지. 주제였죠. 그렇죠. 네. 개수기로 이렇게 돈 네가 하루 종일 100장 샜는데 개수기가 와서 20만 장을 샜어. 근데 그렇다고 네가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는 아니잖아. 그냥 20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네. 막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생산성과 맞습니다. 노동의. 네. 근데 뭐 크게 견해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런 네. 있지만 캐지 않겠습니다. 네. 자, 요거까지 다 해결됐고요. 남아 있는 거 있을까요? 혹시 미중 정상회담. 네. 요거는 지금 뭐 결론이 좀 나왔습니까? 아니 뭐 딱히 서로 이제 좋은 얘기를 서로 오갔다라는 거고 트럼프는 역시나 이제 자기 지지층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를 이제 약간 자랑을 하는 거고요. 네. 중국은 약간 원칙적인 입장만 얘기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지 않았고요. 우리 돈 대화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산 원유 사라는 것에 대해서도 에너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되게 광범위하게 보겠다. 이거 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했어요. 중국은 항상. 그리고 미국은 약간 트럼프 대통령 보자면 자기 지지 기반을 향한 뭔가 메시지를 계속 내놨고요. 나 대두도 샀다. 그리고 약간 대두도 팔았다. 보인기도 팔았다. 대두도 팔았다. 보인기도 팔았다. 미국산 원유도 이쪽에서 구매한다 그랬어. 네. 네, 뭐 이렇게 약간 좋은 자기 지지층 기반으로 한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바뀌는 건 없는 것 같고. 크게 바뀌는 건 그러면. 없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이라고 예. 하면 일단 무역 관세 얘기는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안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체제가 그대로 간다. 여기서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시장에 나름대로의 안정감을 줬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된 건 아니에요, 문제가. 주식 시장에는 괜찮겠네요. 플러스 요인이겠네요. 미장은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국장에서는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엔 이제 8천을 앞두고 약간 차익 매물 나오고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서 좀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직접적인 트리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약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울고 싶은데 이 뺨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때려준 거 아니냐. 오늘 폭락했네. 예, 네, 엄청 맞아요. 빠졌어요. 그냥 약간 빠진 게 아니라. 게다가 지금 5월 들어서 네. 외국인이 20조 팔았거든요. 20조를 네. 다 팔았어요. 차익 실현 매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어쨌든 외국인이 파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시장을 안 좋게 본다. 반도체에 대해서 뭔가 전반에 꺾였다라기보다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각 비중 있잖아요. 국가별 비중, 산업별 비중. 네. 근데 이게 우리가 80% 넘게 올랐잖아요. 네. 연초 이후에. 근데 2등으로 많이 오른 나라가 튀르키예인가 되는데 여기도 30%가 못 올랐어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상승률이 많습니다. 그게 네네네. 뭐냐면 원래 포트 비중이 20%로 맞춰놨는데 이게 갑자기 40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룰대로 가요. 룰대로 가야죠. 팔아서 줄일 네, 수밖에 팔아서 줄여야 없다. 되는 거죠. 그래 그런 물량이다라는 이제 말이 많은데 어쨌든 숫자만 놓고 보자면 5월 들어서만 네, 20조 팔았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매도 기조로 돌아선 이후로 보자면 100조 네. 원 넘게 팔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개인이 받아내면서 네. 지금 거의 8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음. 그럼 지금 이제 여기서 개인들이 더 받아낼 수 있느냐? 네. 뭐 받아낼 수 있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어쨌든 지금 8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조금 좀 부담? 부담스럽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부담 없어요. 네. 8천은 잠깐 찍고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네네. 지금 막 그 미국 사람들이 한국 주식 어떻게 사는 거냐고 오, 서로 장난 난리 아니야. 난리 났는데. 난리, 난리다. 난리. 예. 가자 코리아로 지금 그 이런 레딧이라는 우리로 치면 뭐 그 이른바 종토방이라고 해서 네. 종토론방 있잖아요. 상황이잖아요. 아 레딧의 정체성이 이제 종토방이 된 거예요? 옛날에도 종토방이었잖아요. 거기 그냥 막 떠들고 막 밈 올리는 커뮤니티 아니에요? 옛날에 그 게임스탑 사태 났을 때 네. 그 근원지가 레딧이었잖아요. 아. 네. 거기서 지금 한국 주식이 그렇게 핫하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들어올 돈이 더 있다 아직. 네. 예, 아직 뭐 한참 남았다. 네. 외국인들도 괜히 저 빠져나간 거 나중에 울지 말고 빨리 돌아오는 게 그나마 손에 줄이는 길일 거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 실제로 예전에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 투자하려면 기관들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아까 제가 종토방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국내 증권사가 외국 증권사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외국인 개인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외국인 개인들이. 개인들이. 네. 이제 미국인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좀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중국도 네. 들어와야 됩니다. 중국도 뭐 어떤 왕서방도 증권사가 들어와야 또 돼요. 연결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왕서방 들어와야 되고 또 중동머니 들어와야죠. 아, 그럼요, 오일머니. 그럼요. 네, 오일머니 들어와야 됩니다. 직접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요. 코리아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항상. 웰컴 투 네, 코리아. 코리아 어서 오세요. K 주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주식 요 창에 BTS 좀 쫙 깔아놓고 이러면 어떨까? 안 깔아도 지금 들어옵니다. 아, 그렇습니다. BTS, 하이닉스 다 그냥. 그 알아서 월드컵 그 들어옵니다. 메인 헤드라이너가 BTS 됐다고. 네. 아, 그렇습니까? 네. 헤드라이너는 뭐예요? 결승전 공연. 그러니까 공연 메인 네. 공연 그걸 헤드라이너라고 그래요? 네. 그런 표현 쓰지 않나요? 간판 아, 주자 간판 헤드라이너. 네. 간판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예. 간판이라고 하겠습니다. 간판. 피날레 네. 마지막 무대.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고란 기자님 오늘 어려운 이슈들 갖고 오셔서 큰 문제 없이 다 쳐내신 것 같습니다. 큰 문제 없다기보다는 네. 조심 여러 가지 이제 네. 왜 조용하는지 알았습니다. 서로 나락 안 가려고 하다가 왜 조용한지 알았습니다. 예, 네. 방송이 매우 밋밋해졌습니다. 밋밋해졌습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가 이러는 건 아니죠. 네. 예, 또 나설 땐 나섭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는 좀 더 그런 날들을 늘려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금요일이니까 이렇게 좋게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주말 지나 월요일에 다시 찾아봐야 되겠죠? 네. 우리 최 기자님, 신 기자님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고란 기자님도 주말에 또 바쁘시죠? 날씨 좋습니다 요즘에. 네, 가족과 함께. 네, 나들이 가셔야죠. 네네. 네,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기자님 참외는 싸가셔도 됩니다. 상황이 조금 불편한 많이 없잖지만. 네. 잘라놓지 말 걸 그랬어. 네. 자,
우리 고랑 기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막판에 슈퍼챗 쏴주신 우리 킴0427님 4월 27일이 아마 생일이시겠죠? 핸드폰 뒷자리가 0427이었을까요? 여튼 두 개 중에 하나 반드시 맞는 것 같습니다. 킴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만까지는 그냥 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